오늘은 욕설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듣기 불편한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제목이 꼴패미 때문에 망가진 내 딸 이야기인데 좀 뭐 패미 하시는 분들이 다 저렇게 생기셨더라고. 그 며칠 전부터 이제 딸내미가 좀 수상했습니다. 뭐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어떻게든 내한테 존재감을 보이려고 했는데 쥐새끼 멘치로 살살살살. 제가 담배를 자다가 피워요. 자다 일어나서 피우고. 그러다 이제 마누라가 또 같이 껴고 서로 힘들지. 그래서 이제 따로 각방을 씁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마루에서 자야 되죠. 며칠간 이제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실눈 뜨고 이렇게 싹 봤거든. 근데 이거 뒷모습이 이제 비 맞은 죽놈 같아. 문제가 있는 거지. 딱 감히 연애 전선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마누라가 이야기를 하는데 헤어졌답니다.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구 그놈 드디어 마수에서 벗어났구만. 한놈 인생 이제 폈네. 애비가 돼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내 딸년이 흔히 말하는 꼴패미입니다. 꼴패미. 이거를 언제 눈치챘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웬 병신 같은 년을 하나 만났는데 친구랍시고 만나는데 자퇴했어요.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후에 또 알게 보니까 이혼까지 했네. 엄마하고 딸하고 사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 M이란 년이 이모란 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처음 마시는데 이 애들을 동석을 시킨다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오죠. 이혼한 패배자 년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 나간 서방 욕이나 하고 시댁 욕이나 하고 족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세상 탓이나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듣더니만 기어이 그 씨발년 따라가지고 자퇴한다고 지랄을 하더만요. 뭐 자살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어쩌겠어요. 애는 살리고 봐야지.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퇴시켜가지고 줬더니만 이제는 아예 그 씨발년들 집에 눌러 살더만요. 그러더니 이 쌍년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결혼하면 임신해야 하는데 에어리언 같은 걸 품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 요지라고 자빠진 거예요. 아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근데 이 마누라라는 인간이 옆에서 부채질을 해댑니다. 그래 결혼해봐야 좋을 거 없어. 네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면 개고생이야.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둘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 분노를 서슴없이 입에 올려가지고 애들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그냥 대가리를 도끼로 그냥 콱 찍어가지고 쪼개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같이 맞불 놔봐야 더 상처만 주겠다 싶었거든요. 이게 실수였어. 이게 실수. 내가 경찰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잡년들을 못 만나게 했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마누라 옥수수를 다 털어서라도 그 주둥아리를 닫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뭐 그 이후 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애들 돌볼 시간도 없었고 또 어차피 고등학생이면 대가리 굵어질 대로 굵어져가지고 뭐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근데 요게 밤마다 뭘 했냐 그때 요 상한 패미카페 뭐 여성 뭐 이런데 들락거리면서 그 시브랄년들하고 교분을 쌓으면서 나름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여자는 외모가 1이고 몸매가 2다. 이게 안 되면 순종적이다. 뭐 이런 좀 마초적인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그런 말 할 때마다 방방 뛰면서 지랄을 해대요. 내가 왜 남자한테 잘 보여야 하냐 이거지. 아니 남자한테 잘 보여야지 남자가 꼬이지. 남자한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남자가 꼬이냐 씨발알. 마누라도 벌거운데 그 딸내미까지 얹어가지고 다투기 싫고 그냥
니 잘났다 나중 후회 안 하나 보자 이라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놈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었던 모양인데 내심 걱정이 됐어요. 왜냐? 대가리 속에서 그 꼴패미 사상을 개워내지 않는 한은 남자가 질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1년 전에 한 번 헤어졌다고 하더니만 뭐 한 달 지나가서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고. 순한 놈이죠. 내가 보기엔 순한 놈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꿈꾸고 뭐 학벌은 시원찮고 집안도 시원찮고 뭐 하지만은 뭐 그만하면은 힘들더라도 둘이 힘을 합치면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인연이 태도를 안 바꿔요. 꾸미기는커녕 저녁마다 나가서 술 처마시고 다음날 오후나 돼서야 막 해가 중천에 돼서나 일어나가지고 밥 처먹고 날이 갈수록 돼지같이 살이 찌더니 막 80kg가 됐다는 거야. 생각해봐요. 20대 처자가 80kg라면 그게 사람입니까 돼지지? 그제서야 이제 마누라는 걱정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위고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거라도 처먹고 살 빼라. 그러고 이제 카톡으로 잔소리를 했어요. 이도 싫고 저도 싫고 그러면 죽자고 공부나 한번 해봐라. 공무원이나 뭐 군무원 이런 거 되면은 너도 가정의 경제를 한 축을 담당을 하는 거고 그런 직업이 노후에 아주 좋다. 편하다. 사실 남친이란 놈이 뭔 사업을 했는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그게 싫답니다. 그렇다면 취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되도 않은 곳. 그러니까 몸 편하고 일 적은 곳. 이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단기 알바로 세월 때우는데 이를테면 이제 망해가는 편의점 같은 곳이죠. 일 없잖아요. 손님이 없는데. 딴에는 뭐 잔대가리 굴린다고 생각하나 보던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도 싫고 저도 싫고라고 한 겁니다. 사실 어떤 분만은 다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이야기는 다 꺼내줘요. 그런데 그거 꺼내니까 지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생지랄 연병을 떨면서 접었는데 이번엔 지가 먼저 꺼내더라고. 알고 보니까 선배 언니가 뭐 공무원 한다고. 아이고. 하기사 그 나이 때 부모 이야기는 뭐든 독이고 아무리 병신 같아도 친구나 뭐 사회 선배 같은 그런 병신 같은 존재들 입에서 나오는 건 독약이라도 원샷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에이고 신압으로 이제 헤어지겠다 싶었던 차에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이 사진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참 씨발 참 세숫대가 참 족같이 생겼네. 씨발년들. 얼마 전에 어떤 미친년이 군 가산점 때문에 제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그런 제도가 성평등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거죠. 사실 그가 뭐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가장 큰 표는 이제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들이 여성들 위주로 흘러갔고 그 결과 이런 역차별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남자애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가산점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너희들은 군대를 가지 않느냐? 내가 회사 다닐 때 가장 골 때렸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고 칩시다. 목요일, 공휴일, 화요일, 공휴일. 이제 나를 비롯한 남자 직원들 휴가는 그냥 뭐 휴일 때문에 일펑크 날 걱정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일에도 수당 없이 나와서 일했거든요. 근데 이 여직원년들은 어찌 했냐면은 목요일 공휴일, 금요일 생리휴가, 토일은 당연히 쉬는 거고 월요일 월차, 화요일 공휴일. 그러니까 씨발고 5일을 놀겠다는 거예요. 존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 무슨 씨발 생리가 지 꼴리는 대로 나옵니까? 생리야 나와라 이러면 씨발 오늘 당장 생리가 나오나? 근데 그 당시 부장들은
스윗하게 이걸 받아주더라고.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고 까기, 잘 다녀오라고 하기까지 하더만요. 씹새끼란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은 나도 점차 승진을 하면서 그 부장놈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년들은 대리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도 주요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꽂히고 사무실 꽂히고 일회용이니까 니들 꼴리는 대로 하세요. 그냥 허드레 일이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알겠냐 이 씨발놈들아? 스위튼 그 조팔육 부장들 생각이 다 이런 거야 이 개새끼들아. 자, 이번에는 급증하는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 생각은 역할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여건 때문이라고 봐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마누라 입버릇처럼 올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넌 돈도 잘 벌고 가정에 충실하고 너만 위하는 남자를 만나.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기우제입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마음도 바다같이 넓으면서 여자가 힘들지 않게 항상 배려해주고 돈도 잘 벌어서 마누라 하고 싶은 사치 다 뿌리게 해주는 남자. 모든 여자의 로망이니까 욕은 못하겠는데 그만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냐고 난 되묻고 싶어요. 남자들이 얼굴 이뻐? 그러면 얼굴 따지는 남자는 속물이야. 몸매 좋아?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봐는 흉물. 마음씨 좋아? 내가 왜? 니들이 나를 배려해야지. 니들은 남자니까 양보부터 해. 능력 있어? 오죽 사내가 못 났으면 여자한테 기대냐. 아 이런 씨발 지들은 저도 하나도 하는 거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까? 이따위 정신 상태를 상시 유지하면서 어쩌다 결혼이라는 걸 해봐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육아는 얼마나 힘드는지 그리고 그다지 만나지도 않는 시댁욕은 왜 그렇게 존나게 해대요. 하루 종일 뺑이 치다 온 남자 뺑이 치다 들어온 남자한테 애들 봐라 같이 청소하자 나가서 사 먹자 시부모만 만나기 싫어 부모도 시동생도 싫어 시누이도 싫어 나만 쳐다보고 돈은 니 혼자 다 벌어오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해. 왜? 넌 남자고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 이혼을 당하는 거라고. 그게 싫으면은 다른 여자만 그게 싫으면은 남자들은 다른 여자 만나 위안 얻는 거죠. 그걸 또 불륜이라고 지랄하죠. 물론 남자들도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해서 오늘 선언했습니다. 마누라한테 뭐라고? 저는 저 따위 정신 상태로 결혼해도 결혼은 언감생심이고 결혼해도 이혼은 100%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품고 갈 준비나 해라. 국민연금이나 만땅으로 채워줘라. 그래야 우리 늙어 죽어서 우리 죽고 나서 저거 늙어가지고 폐지주소를 안다니까 아니냐 이거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딸을 두신 아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딸내미 대가리 속에 저거 박히는 순간에 딸내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이 어린 여자들이 이런 방송을 듣는다면은 나를 욕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야. 무조건 주는 건 없어. 무조건 주는 거는 존재는 부모 외에는 없어. 니들도 할 거는 하면서 남자들한테 바래. 그래야지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야. 알겠어? 족같은 페미산상 좀 그만 좀 읊어대고 씨부랄 년들아.